백신.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은 확산을 막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백신 개발이 이뤄졌지만 백신의 독점 확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일까요? 상품일까요? 정치와 경제의 논리로 일부 국가가 백신을 독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 몸에다가 그 외부에서 그 병원균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게 되면 다음에 그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거죠. 이 코로나는 RNA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이제 맞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그 RNA를 특히 이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그걸 만드는 RNA를 세포에 주입시켜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항체하고 면역 세포가 공격해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감염 안 되게 막아주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불알아 사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복제가 가능한 바이러스 벡터와 복제가 불가능한 벡터, DNA 백신과 RNA 백신, 단백질 기반의 프로틴 서브 유닛 백신과 바이러스형 파티클과 같은 8개 유형의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백신 개발 전에는 모더나, 켄시노, 가말레아 연구소, 존슨앤드존슨, 노바백스, 아누이 지페이룬콤 바이오파마시티컬, 시노팜 베이징 생물제품연구소, 시노팜 무한생물제품연구소, 시노백, 호주 머도가돔 연구소,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옥스퍼드 대아스트라제네카, GSK 메디카고 등의 기업이 선두에 있습니다. 미국 등 돈 많은 국가들은 개발사들의 백신 연구에 막대한 지원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 회사들이 연구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근데 그 지원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의 도수는 우리한테 달라 계약을 맺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1억 도수를 요청하면서 15억 불을 모데나한테 투자했어요. 그리고 파이저에게는 마찬가지로 1억 도수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여기 19억 불을 갖다 지불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캐나다나 일본 뭐 이런 여러 EU 이런 데다가 잘 나가는 회사들하고 미리 접촉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백신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은 1인당 74달러, 우리 돈 약 8만 원을 넘었습니다. 백신의 가격은 공급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죠.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정한 신약이 나왔을 때 이게 개발도상국들의 공급을 하거나 또는 저개발국에 공급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물가에 맞는 가격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팔리는 가격으로 그냥 내놓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만들고 선진국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의료 접근권이라는 게 불평등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거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어요. 내년에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리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텐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건강 불평등을 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백신 접근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화되는 정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약 40만 명 정도가 백신 예방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그 제약 회사의 백신 생산량이 연간 생산량이 한 37억 회분쯤 되는데 그 37억 회분의 절반 이상을 그 소수의 선진국들이 지금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선진국이 전 세계 인구의 한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1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고소득 국가들이
그 주요 백신의 절반 이상을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라 나머지 소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 고소득 국가들에 의한 백신의 독점 또는 뭐 과도한 구매 이런 것들이 좀 그 전 세계적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면 개도국과 극빈 국가의 공급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트립스, 즉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일부 조항의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백신 제조를 전 세계로 확대해야만 공평한 백신 접근성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였죠. 2021년 말까지 아마 한 60억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충분한데 그것을 전 세계에 고루 배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소득 국가가 일부 과도하게 지금 백신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WHO가 하고 있는 백신 공동 구매 프로그램 같은 그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 국가에 이제 백신을 사서 공급해주는 역할, 좀 싸게 공급해주는 역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저소득 국가들은 트립스의 유예를 주장했지만 돈 많은 국가들은 반대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다국적 기업은 가장 큰 판도를 건 국가와 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최후의 해결책, 백신은 상품이었던 겁니다.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WHO나 이제 선진국가들에서 그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고,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 스스로의 백신 이제 접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신을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모든 사람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아서 코로나19를 잘 우리가 퇴치해내면 한 16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주요 경제 선진국 10개국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한 30조 원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이어질 내용은 어쩌면 올지 모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백신 공급에서 소외된 돈 없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고 바이러스 변이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백신조차 완벽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극빈국에서 재발생한 코로나19는 또다시 전 세계를 휩쓸고 맙니다.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코로나19가 유행되는 나라들이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 우리나라에서의 국소 감염, 유전자 변이로 인한 새로운 팬데믹의 가능성이 모두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어쩌면 올지도 모를 우리의 우울한 미래.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백신은 상품일까요? 공공재일까요?